239번에는 이제 가스 누출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전에 가스 누출 금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나오는 238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먼저 이제 자동으로 가스 누출을 금지하는, 자동으로 금지해서 자동으로 경보 울리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거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 유형이 엄청 많이 나온다. 유형별로 해서 다 다르게 하나하나 세세한 항목으로 다 문제를 풀어봤죠. 지금 샘플링 유형 문제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가스 누출 금지에 대해서는 60문제 아무리 CBT 시험을 나오더라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60문제에 들어간다고 확률적으로. 관여도 문제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매 해년마다 나왔던 문제이고 종이로 시험 보는 페이퍼 시대에도 매 해년마다 나왔던 문제이고 그만큼 출제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CBT로 이렇게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출을 해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꼭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누설 검지기, 쉽게 말하면 누출 검지기, 누출 검지기 얘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지금 237, 38 풀었는데 시험지로 검지하는 방법이 있었죠? 네. 시험지로 검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시험지로 검지하는 방법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독성가스에 주로 적용합니다. 물론 이제 가연성 가스로 해서 아세틸렌에서 아이염적, 염화 제일 구리 착염지 이렇게 하나 추가가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 보면 다 독성가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다 호스겐, 뭐 일산화탄소, 뭐 여러 가지 염소, 황화수소, 뭐 기타 등등 나열된 가스를 보면 암기사항 보면은 전부 다 독성가스에 해당된다. 이해되셨죠? 독성가스로 시험지 명칭 알아야 되고 가스 명칭, 시험지 명칭, 그 다음에 이제 색변, 전색이가 똥색깔 말고요.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가, 시험지 자체가 거기에 약품이 발라져 있는 거죠. 시험지에가 이제 약품이 발라져 있는 거죠. 반응을 일으키는, 가스와 반응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 종류를 쭉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가스가 누설이 되는 거 어떻게 검지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냄새가 나는 것을 냄새로 합니다. 이건 이제 냄새로 한다는 것은 취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취기, 냄새로 누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가스는 사실 냄새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숨 쉴 때 공기 중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질소나 산소, 아르곤은 냄새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 가축 많이 키우는데 축사 이런데 옆에 가면은 막 똥냄새 나잖아요. 그것은 이제 공기 중에 산소, 질소, 아르곤 이외에 악취를 풍기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냄새가 나는 것은 대부분 독성이에요. 대부분 독성을 지니고 있는 가스들이 냄새가 난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렇다면 독성이 없는 거, 가연성 가스 종류는 냄새가 잘 나느냐? 독성이 아닌 가연성만 해당되는 거예요. 독성 플러스 가연성인 것은 있죠. 황화수소니 암모니아니 뭐 이런 것들은 가연성이면서도 독성을 지니고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사실 뭐예요? 냄새가 있어요.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 근데 독성이면서 가연성이면서 냄새가 없는 게 있죠. 일산화탄소, 무색, 무미, 무취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냄새가 취익인데 대부분 어떤 냄새냐면 대부분 독성은 자극성 냄새예요. 자극성 냄새라는 것은 코가 떨어져 나올 것 같은 막 이게 냄새가 그냥 뭐 썩는 냄새 같은 이런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향기가 나는 게 있다 그랬죠. 시아나수소는 향기가 난다. 시아나수소는 독성이면서 가연성이잖아요. 641C. 그래서 헛발음이 엄청 나요. 이 냄새가 그러면은 안 나는 건 없어요. 독성이 아니고 순수한 가연성에 해당되는 거. 그게 뭐냐? 대부분의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종류로 되어 있는 탄화수소류 종류예요. 우리가 일반 실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냄새로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은 설비, 배관 등의 연결 부위, 뭔가 배관이 연결해서 체결하는 것, 이런 연결 부위에 비눗물 시험을 해요. 알겠죠?
비눗물 거품이 일어난다. 발라봐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거기에서 틈새에서 새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눗물 시험을 해요. 냄새 또는 비눗물 시험. 이것은 비눗물 시험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것만 가능할까? 냄새가 없고, 냄새가 없는 거죠. 냄새가 없는 일반적인 가연성 가스. 냄새가 나지 않아. 그런 것은 비눗물 시험이 되죠. 대표적인 예로 뭐 도시가스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도시가스 배관에 비눗물 처음에 할 수가 있죠. 또 LPG 가스도 원래는 냄새가 없잖아요. 그렇죠? 순수하게 도시가스나 LPG는 원래 냄새가 없다고 그랬죠. 냄새가 없는데 냄새가 없으면 위험하니까 실생활에서 너무나 땅속에 막 배관도 많이 얼룩덜룩 되어 있고 냄새가 안 나면 누설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 부취제로 섞기는 하죠. 그러나 오리지널 메탄에탄 프로판부탄은 왜 냄새 자체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비눗물 시험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지 색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타 방법이 있어요. 비눗물 하고 이제 기타가 있어요. 기타. 특별히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염산 솜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누설이 의심되는 부분에다 갖다 대면 흰 연기가 발생한다. 뭐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화학반을 통해서 그렇게 되죠.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하고 만나면 염화 암모듐이라는 연기처럼 바람에 날리는 하얀 분말 상태, 연기처럼 보여요. 그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반응을 이용한 것인데 239번 한번 보죠. 소강대 이상한 것 하나 있어요. 가정에서 LPG 가스가 누출될 때 가장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쉽게 뭐예요? 가장 쉽게. 자, 보통 도시가스나 LPG는 사실 원래는 뭐예요? 무색, 무미, 무치라고 했죠? 그쵸? 무색, 무미, 무치 이랬는데요. 이러면 누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부치제를 첨가한다. 그쵸? 냄새가 나는 썩는 냄새가 나는 부치제를 첨가한다. 농도 얼마? 1000분의 1 이하 농도로 섞도록 되어 있고 1000분의 1 그냥 사하제가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이하의 농도를 섞는데 섞는 종류가 MTS, 양성마 있었죠. 양파 섞는 냄새, 석탄가스 냄새, 마늘 냄새 이렇게 해서 양성마 있었죠. 끝에 영어 이니셜이 MTS로 끝나죠. 그래서 그 종류들을 섞는데 냄새가 나는 걸 섞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누설이 되면은 이 부치제 덕분에 냄새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냄새로 누설 여부가 파악이 될 수가 있죠. 쉽게.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아니더라도 아주 소량이어서 미세하게 열어서 냄새가 날랑말랑. 그리고 더군다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경우는 좀 체류가 되어서 가스가 좀 머무른 곳에 냄새가 나는데 확산이 확 돼버렸어요. 환기가 잘 돼요. 환기가 잘 되면 냄새가 어때요? 잘 안 날 수가 있죠. 환기가 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가스가 체류가 안 돼서 팍팍 터져가지고. 그런데 배관에서는 어때요? 연결부에서 미세하게 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눗물로 발라봐야 돼요. 거품이 조금씩 나거나 뽀글 나는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냄새 또는 비눗물 시험으로 파악하기가 쉬운데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어디 가더라도 이거 가스 이거 방금 꼈나가 아니고 독특한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들 말로 해결해서 막 냄새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스 새는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통 하잖아요. 그런 냄새 나면은 이거 냄새로 파악하는 가장 첫 번째다. 부치제 덕분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해당 사항이 아닌 거 진짜 무식한 방법이 있어요. 가연산 가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검지 방법이 있어요. 생가 안 생가 성냥불로 대본다. 연결 부있다 뭘로 대보는 거예요? 라이터 불로 켜본다 막. 가연산 가스 종류 자체는 절대 불을 땡겨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 그 누설 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유황초 아시죠? 유황 황성분이 들어있는 초예요. 그냥 파라핀으로 만든 그냥 오리지널 초가 아니고 거기에다 황성분을 섞은 것을 유황초라고 그러는데
그 유황초가 타면은 파라핀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왁스 파라핀 계열 계열로 초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면은 이 파라핀 계열은 탄소 수소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연소 후에 뭐가 되냐면 CO2하고 H2O만 나와요. CO2, H2O. 근데 여기다가 황을 섞어요. 유황. 그러면 그런 초를 뭐라 하냐면 유황초라고 그래요. 알겠죠? 황성분을 섞어놓은 것을 유황초라고 하는데 연소가 되면 무엇도 나오냐? SO2도 나오냐. 아무튼 간에 불을 붙여요. 유황초에다 불을 붙여서 암모니아가 누설이 되는 곳에 의심이 되는 곳에 되면은 이 아황산가스하고 암모니아 화합해지면은 황산 암모니아, 황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게 돼요. 황산 암모늄. 하얀 분말처럼 연기처럼 보여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암모니아는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폭발 범위 농도 아래에서 누설이 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어때요? 폭발을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직접 불을 붙이는 방법은 사실 실제로 실무에서는 가연성 가스 종류는 절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꼭 알으셔야 돼요. 가스 검진에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가연성 가스 종류, 불에 타는 종류는 불을 붙이는 거 어때요? 불 붙이는 거, 연소하는 거 부적당하다. 네? 알겠죠? 요거 방법은 부적당하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부적절한 조치사항이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 사고 예방이 첫 번째예요. 근데 안전관리자가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터치고 댕기면은 사고를 저지르고 댕기면 안전관리자가 아니죠. 사고 유발자지. 예? 안전관리자가 사고 유발하고 댕기면 뭐예요 그게? 형사입건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민사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안전관리자는? 형사건이라고 해서 형사건. 왜냐면 그 뒤에 제일 뒤에 보면요 그 부칙 끝에 부분에 그 전에 보면은 벌칙 및 그런 종류가 나와요. 법 위반할 때 부가가스법이니 도시가스법 LPG법 끝에 보면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부가가스를 사용하거나 공급하거나 제조하거나 충전하거나 이럴 때에 법을 위반한다라고 할 때 과태료 벌금 이런 것이 있는데 진짜 사고가 터졌어요? 인명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평상시 안전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터지는 사고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어때요? 책임지는 건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법은 부치제 덕분에 냄새로서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가정에서 이 말이 되겠죠.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면은 냄새 또는 비눗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스 검지기 전문적으로 막 디지털 방식으로 이런 거 없죠? 네. 구비한 사람들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시험지 있어요? 이런 걸로 없죠. 그리고 사실 LPG는 시험지법으로 이렇게 검지가 안 되고 냄새로서 검지가 됩니다. 240번 역화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역화 방지 장치는 불이 인쇄에 폭발 사고를 일으키거나 번졌을 때 거꾸로 화염이 치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가연성 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 뜨거운 열이 있는 것과 오토클레이브 사이의 배관. 압축기와 오토클레이브 사이의 배관인데요. 압축기는 압축하니까 열이 발생하죠. 오토클레이브도 열이 발생해요. 오토클레이브가 뭐냐면은 고압 반로를 오토클레이브라고. 여기 나오는 오토클레이브 이게 뭐냐고요? 고압으로 반응하는 반응로, 반통, 용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물질, 화학물질이 반응하면서 새로운 화학물질을 합성을 해내는 합성 반응로를 오토클레이브 그렇게 부릅니다. 오토클레이브에서는 온도가 수시로 변하고 압력이 수시로 변하고 고온, 고압 상황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연성 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오토클레이브 사이의 배관 연결된 것은 역화 방지 장치라 이게 되고요. 아세틸렌의 고압 건조기와 충전용 교체 밸브 사이의 배관이다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고압 건조기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세틸렌이 여기가 이제 아세틸렌 발생기예요.
발생기에서 발생이 나오면 아세틸렌이 나오면 압축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압축하죠? 충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하러 아세틸렌을 만들어요? 용기에 충전해서 뭐 하려고? 저장해서 팔아먹으려고. 저장만 해서 보관해요? 2000년 후에는 인류의 역사에 이런 가스도 만들었습니다. 아니죠. 장사하려고 그러잖아요. 충전 장소 사이죠. 근데 아세틸렌 발생이 주로 어떻게 되냐면 아세틸렌을 어떻게 만드냐면 물하고 플러스 카바이트를 만들어요. 물하고 카바이트를 반응을 시켜서 해요. 칼슘 카바이트인데 칼슘 카바이트 여러분들 저 옛날에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회색 덩어리를 해서 끈적끈적한 이런 덩어리 젤리 같은 덩어리다 물 부으면 막 가스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포장마차에도 썼었고 낚시할 때 이렇게 야광등으로도 이렇게 불 밝혀갖고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몰라. 요즘 아세틸렌은 그렇게 쓰는 데가 없고 용접할 때는 아세틸렌을 쓰죠. 근데 이제 카바이트 CaC2라고 하는데요. 칼슘 카바이트, 칼슘하고 탄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앞에가 칼슘이 금속이죠. 금속과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카바이트라고 해요. 명칭이.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금속 이름을 더 붙여서 칼슘 카바이트. 이게 알루미늄이 붙어 있으면 알루미늄 카바이트. 알겠죠? 그래서 어떤 금속이 붙느냐에 따라서 금속 이름을 앞에다 더 써주기도 합니다. 칼슘이 붙어 있으면 칼슘 카바이트. 네, 그런 것을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세틸렌이 나와요. 아세틸렌이 나와요. 자, 그래서 물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반응을 해서 아세틸렌이 나오면서 열이 나와요. 그러면 일부 물이 증발하면서 습기가 생겨요. 습기가 생겨서 이 압축기 전후로 이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건조기 드라이어를 하는데요. 압축기 전에 건조를 시키면은 저압 건조기라고 하고요. 알겠죠? 네. 압축기 지나서는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네.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고압 건조기라고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고압 건조기와 충전용 지관 밸브하고 사이인데 이게 충전되는 장소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사이니까 결국에는 압축기와 충전하는 장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네, 역화 방지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아세틸렌 고압 건조기와 충전용 교체 밸브 사이에 배관했는데요. 충전기 이제 보면은 충전 용기를 띄었다, 뭐 붙였다, 띄었다 하잖아요. 다 충전이 되면 용기 띄고 다시 또 새로운 용기 이렇게 붙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전용 교체 밸브 사이에 배관에 그 사이에다가 그렇게 역화 방지 장치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세틸렌 충전용 지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전 장소로 가면은 이렇게 주관이 오면 주로 된 굵은 관이 오면은 용기를 하나만 물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전부 다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물려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용기를 다 여기다 용기를 연결해. 그러니까 이 충전용 지관마다 또 어때요?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혹시 용기에서 과충전돼가지고 압력이 올라가지고 여기서 화염이 발생하면 거꾸로 타고 온다는 거죠. 응? 타고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저것을 역화 방지 장치를 설치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게 뭐냐면 1번이에요. 가연성 가스 압축기와 충전용 주관 사이 배관 이건 해당이었고요. 특별히 아세틸렌이 매우 민감한 공업용 가스 중에 제일 폭발 범위가 넓죠. 네. 아세틸렌 그렇죠. 두 번째가 산화이틸렌, 세 번째가 수소 이렇게 돼 있고요. 폭발 범위 넓은 순서로 하면은 그래서 또 민감하고 세계 보면은 뭐 아세틸렌이나 또 수소 같은 경우는 폭발 등급도 3등급에 또 해당하고 불 붙었다면 걷잡을 수가 없죠. 1번은 역화 방지장치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 241번. 다음 중 폭발 방지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폭발 방지 대책.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은 폭발은 연소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거죠. 네. 폭발 방지다 그러면 이제 이 말 뜻으로 폭발 방지다 그러면 말 뜻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 돼요. 폭발은 급격한 연소죠. 네. 맞나요? 네. 연소되는 속도가 화염이 이렇게 퍼지는 속도가 초당 10m/s
1초당 10m 정도 이내에만 살살살 화염이 번져요. 그러면 정상적인 연소를 칩니다. 근데 10m 넘어가서 확 하고 연소되는 속도가 확 빨리 화염이 퍼진다.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폭발이라고 불러요. 그때 연소되는 속도가 급격하면. 그래서 급격한 연소, 화염의 전파 속도가 10m, 초당 10m/s를 넘어가면은 보통 폭발로 간주를 하고 그 화염이 퍼지는 속도가 음속을 돌파해, 초음속을. 그러면 뭐예요? 폭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소에서 그 다음에 뭘로? 폭발로 이어지고 폭발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뭐라고 한다고? 폭괭이에요. 연소 폭발 폭괭은 사실 같은 원리인데 뭔만 가지고 다르냐?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예요. 화염 전파. 알겠죠? 연소는 화염 전파가 얼마라고? 10m/s. 폭괭은 뭐라고? 음속을 초과하는 거예요. 음속 넘어가는 거. 화염이 음속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음속이 되기 때문에 마치 전투기가 초음속 돌파하는 것처럼 공기 앞면에가 이렇게 화염이 밀고 가면서 공기가 압축이 돼요. 앞부분이.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해당되는 걸 무엇이다? 폭발이라고 불러줘요. 그 사이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연소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을 폭발이에요. 어쨌든 간에 출발점은 무엇이다? 출발점은 무엇이다? 연소죠. 연소는 반드시 3요소가 갖춰져야 되는데 가연성 물질, 당연히 있어야겠죠. 가연성 물질, 가연성 물질이니까 여기서는 가스에서는 가연성 가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산소 공급원이 있어야 돼요. 산소. 여기가 공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기인데 가연성 가스가 공기. 가연성 가스가 공기에 섞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소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뭐냐면은 그 폭발 범위, 연소 범위 내에 해당이 되어야 연소가 시작돼요. 너무나 가스가 희박하거나 너무나 가스가 많아서 찐해가지고 공기가 반대로 공기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연소가 안 되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점화원은 꼭 굳이 불씨, 라이터 풀만이 아니에요. 스파크를 튀거나 뭔가 열이 뜨겁게 나거나 뭐 이런 거 등등도 전부 다 점화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폭발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3요소를 어때요? 3요소를 이 3요소를 어쩐다? 없애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요소, 연소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어쩐다? 없애주는 조치가 폭발을 방지하는 거예요. 연소가 아예 안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어렵게 막 이렇게 단순하기로 하지 마시고 원리상으로 처음부터 거꾸로 해서 백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가연성 가스가 있어. 그러면 이 희석을 시켜버리거나 알겠죠? 희석을 시키는 거에 뭐야? 라번이죠. 폭발 하한치 이내로 하한치 밑으로 불활성 가스를 넣어서 희석을 시킨다. 폭발 방지죠. 폭발 안 일어나는 연소가 안 되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야? 점화원 역할하는 거. 점화원 역할하는 거 아예 없애. 점화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나번, 다번이죠. 나번이 뭐야? 정전기를 없애. 정전기를 없앤다는 말은 정전기 때문에 저기 스파크가 튈 수가 있으니까 스파크가 부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전기 제어 설비를 설치해. 그러면은 부시가 안 튀니까 폭발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폭 성능을 지닌 전기 설비를 설치한다. 어떤 전기 설비나 전기 장치가 내부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설비를, 그런 구조로 된 것을 방폭 구조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가연성 설비에 사용되는, 설치되는 전기 설비는 전부 다 방폭 구조로 돼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네. 두 가지 예외되는 가스 뭐예요? 암모니아, 브로마메탄, CH3BR. 이 두 가지 가스는 예외로 돼 있죠. 방금 전전 문제 했었잖아요. 점검했었죠. 이제 그 예외되는 가스도 두 가지는 예외되는데 모든 가연성 가스는 전기 설비가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시설에는 방폭 성능을 지닌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점화원의 요소가 되는 걸 없애기 위한 거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폭발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근데 왜 첫 번째, 세 번째만 걸고 넘으냐? 이것도 한번 곰곰이 유추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 보죠. 가스 시설에는 가스만 있어요. 사람도 들락날락해요.
사람도 들락날락하죠. 네. 가연성 가스를 희석할 수는 있어. 근데 공기 자체를 완전히 없애. 이거 진공을 말하죠. 이거 두 번째 방법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가스 설비, 가스 저장소, 가스 사용 시설에 공기를 완전히 없애. 사람 죽어버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2번에 공기를 없앤다는 방법이 안 나와요. 방법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네. 1번은 뭐예요? 가연성 가스가 노출이 된다라도 희석을 시키는 거죠. 폭발 범위에 속하지 않도록. 네? 희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은 가능하죠. 네. 불씨가 될 수 있는 모든 원천적인 것을 다 차단하는 거죠. 정경 스파크 띄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예요? 화기로부터 거리를 띄라는 거. 또는 가스 사용시설의 이선에서는 뭐예요? 이거 흐지 말라는 거. 흐지 말라는 거. 이거 흐지 말라는 거. 이런 거 다 규정이 되는 거죠. 왜? 스파크 튀거나 불꽃 튀면 어때요? 폭발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전기까지 다 했는데도 전기 설비 자체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불꽃이 튀지 않는 구조나 바깥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그 폭발의 압력이나 폭발의 화염이 전기 설비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폭 설비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답은 1번이요. 압력기회가 갈림으로 인해서 폭발이 저절로 방기되는 건 절대 아니죠. 맞아요? 네. 242번. 41번과 42번이 같은 문제로 나와 있나요? 문제 하나인가요? 네. 네. 같은 문제죠? 네. 242번도 답은 1번. 답은 1번 똑같습니다. 243번. 가연성 가스가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전기 설비를 할 경우 위험 장소 등급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가연성 가스가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장소. 이것을 0종, 1종, 2종 이렇게 나눕니다. 위험 장소에 대한 이제 문제예요. 위험 장소.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거나 저장하거나 기타 등등 연관된 그 시설 내에서는 항상 가스가 누설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0종, 1종, 2종은 어떻게 나누냐? 3종은 없어요. 답은 이제 3종인데요. 알았죠? 네. 그리고 0종, 1종, 2종에 따라서 어떻게 설비를 갖춰야 되는가가 문제가 조금씩 쭉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겁니다. 위험 장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등급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종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추첨할 때도 0순위,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죠. 네. 0순위는 뭐 보나마나 미리 정해놓은 거죠. 그쵸? 보나마나 정해놓은 거. 0순위라고 있죠? 0순위 아시죠? 0순위. 1순위, 2순위는 이제 그 다음부터 사례대로 조건이 맞은 것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자, 0종은 뭐냐면 평상시 사용하는 상태에서 가연성 가스가 계속 누설이 돼서 항상 폭발 범위 내에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예요. 그 설비를 사용하고 가동하고 이렇게 한다면 24시간 동안 항상 가스가 누설될 수밖에 없고 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항상 가스가 누설된 농도가 폭발 범위 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폭발 위험성으로 보면 순위를 따지면 무조건 0순위예요. 거기서는 조그마한 점화원만 있어도 스파크가 튀거나 조금 고열이 있거나 심지어 담배 한번 뻐끔했다거나 이러면은 바로 돌아가십니다.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알았죠? 네. 그런 장소를 뭐라고 한다고? 영종 장소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네. 현재 그 설비를 사용하면 항상 사용하는 상태라면 무조건 100% 확률로 무조건 가스가 체류하는 거예요. 네? 영종 장소는 주로 어디에서만 있냐면 화학공업 회사 같은데 뭐 바늘 하는데 하다못해 가축 키우는 축사옆에만 가도 냄새가 항상 있죠. 네. 그렇죠? 그렇듯이 그럼 화학공업 회사 같은 데는 바늘 옆에 주변 시설 같은 데 보면 계속 부생가스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공단지에 가면요, 화학공업 그 공단지에 가면요,
동네 전체가 냄새나죠. 냄새나는 고소하고 회사 내 그런 설비들 내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맨 가스가 있어요. 항상 숨쉬는 공기 중에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여차하면 어때요? 폭발 사고 맨날 나잖아요. 그러죠? 화재 한 번씩 났다면 대역 폭발로 이어지죠. 거기는 목숨 걸고 출근하는. 그 회사에 입사할 때 제가 볼 때 조건은 그런 것 같아요. 담배를 피우십니까? 담배 피우면 일단 뽑는 것을 좀 보류를 한다든지. 왜냐면 그걸로 자기도 모르게 습관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습관은 쉽게 못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종은 뭐냐면 1종은 평상시 사용하는 상태에서 가연산가스가 체류해서 폭발 범위에 속해서 위험하게 될 소지가 있는 거. 좀 다르죠? 아까 치면 24시간 그냥 항상 그냥 폭발 범위에 속해 있어. 그것하고 폭발 범위의 농도에 속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거. 반대로 뒤집으면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다음에 2종. 평상시 사용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가연산 가스가 어떤 용기나 설비나 이런 게 파손이 되거나 오조작, 동작을 잘못시켰어. 이럴 때에 누설이 될 위험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잘만 사용하면 어때요? 누설 위험은 없는 거죠. 파손만 안 되면 누설 위험은 없는 거죠. 근데 파손이 됐다거나 이럴 때에 폭발 범위에 이렇게 속하게끔 노출이 될 위험성이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2종으로 친다는 말이죠. 가장 위험한 것이 몇 종이죠? 0종이죠. 0종. 자, 어쨌든 간에 이런 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 장소에서 가연산가스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전기 설비를 방폭형으로 방폭 구조로 된 걸로 설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옳은 설명이 뭐냐? 4번. 일종 장소는 원칙적으로 전기 설비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죠. 설비 안 돌아가죠. 4번. 안전등 방폭 구조는 전기기 불꽃이나 아크가 발생해서 착화해야 될 염려가 있는 부분을 기름 속에 넣은 것이다. 기름을 넣었다. 기름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기름을 집어넣었다. 기름유 들 입자. 기름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유입 방폭 구조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절연유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 전신주 위에 있는 전봇대 위에 있는 변압기 같은 데 보면요. 속에 변압 코일이 이렇게 들어있고 1차, 2차째 코일이 들어있고요. 그 코일 주변에 뭐가 둘러싸여 있냐면 기름이 둘러싸여 있어요. 기름은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절연 물질이에요. 이 기름 자체가. 그걸 절연유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름이 둘러싸고 있으면 기름이 누설되지 않는 한은 속에 코일로 인해서 스파크가 튀더라도 그 절연 자체가 누전이 안 되기 때문에 기름 자체가.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기름이 들어있으면 겉으로 어때요? 그런 것을 유입 방폭 구조라고 해요. 기름 나오면 기름 유자가 들어가요. 알겠죠? 기름 유자. 그러니까 안전등 방폭 구조가 아니고 뭐예요? 그것이 기름 속에 넣은 것은 뭐라고요? 유입 방폭 구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설명이 잘못됩니다. 다음은 이종 장소는 정상 상태에서 폭발성 분위기가 연속해서 또는 장시간 생성되는 그게 아니고 연속해서 장시간 그게 아니고 어떤 파손이거나 오동작을 시켰을 때 누설이 될 위험성이 있는 거. 평상시에는 아니죠. 예, 이종이라는 거 설명 자체가 잘못됐고요. 4번. 가연산가스가 존재할 수 있는 위험 장소는 1종 장소, 2종 장소 및 0종 장소로 분류하고 위험 장소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위험 장소에서는 방폭 구조로 되어 있는 전기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건 맞죠? 네. 245번. 방폭 지역이 그 장소가 0종인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방폭 구조를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은 0종 장소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의 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완전한 방폭 구조. 본질적으로 외부, 내부에서 스파크가 튀거나 또는 폭발 압력이 안으로 전달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본질적으로 안전을 증가시킨 본질 안전 방폭 구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의 것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246번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그다음 247번 44번과 동일하죠. 246번이 뭐예요? 방폭 같은 문제죠? 하나 문제가 생략되어 있네. 247번 간섭 가스 및 방폭 전기 기기의 폭발 등급 분류 시 문제 맞는가요? 247번 문제는 244번 지금 동일한 문제가 두 개 나왔었죠? 46, 47, 그 다음에 48번 간섭 가스 및 방폭 전기 기기의 폭발 등급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최소 점화 전류비는 어느 가스의 최소 점화 전류비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가? 이제 폭발 등급을 전기기의 폭발 등급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기 사용하는 간섭 가스 시설에 사용이 되는 방폭 구조로 된 전기 기기의 폭발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소 점화 전류비라고 하는 경우는 간섭 가스 종류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가스를 선정을 해서 누설되는 전류나 스파크 전류가 얼마 이상으로 되면은 이게 점화가 된다라고 하는 시험 기준입니다. 그게 이제 메탄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249번 똑같은 메탄이고요. 똑같은 메탄. 248, 49번 똑같은 메탄이고 최소 점화 전류비 폭발 등급 분류할 때 이렇게 합니다. 250번 간섭 가스의 검지 경고 장치 중에 반드시 방폭 성능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 자, 방폭 구조나 이런 거 예외가 있고요. 간섭 가스는 두 가지가 의무로 되어 있는데 간섭 가스 시설 그러면 간섭 가스에 연관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충전구 나사가 뭐예요? 웬 나사로 되어 있다. 밸브 용기에 충전구 나사가. 두 번째 뭐예요? 방폭 설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0종, 1종, 2종에는 간섭가스예요. 독성가스 시설 아닙니다. 지금 위험장소 구분하는 것은 간섭가스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발범위에 항상 기입사진이 속해 있다. 아니면은 폭발범위에 속할 위험성이 있다. 아니면은 오동작이나 파손됐을 때 폭발범위 내로 누출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0, 1, 2로 나누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설비는 방폭설비, 방폭 구조로 되어 있는 설비로 되어 있어야 된다. 됐는데 이 두 가지가 예외가 있죠. 이런 구조에 예외가 있었죠. 그렇죠? 네. 예외가 뭐예요? 암모니아하고 브로마 메탄이에요. 브로마 메탄. 분자식으로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암모니아는 NH3고 브로마 메탄은 CH3 BR. 브로마가 메틸하고 붙은 거죠. 암모니아는 뭐예요? NH3였잖아요. 그래서 NH3. 그러니까 분자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예외사항 두 가지. 암모니아에 해당되는 거죠. 가나라는 수소 가연성, 이산화탄소 가연성, 아세틸렌 가연성이죠. 다. 그쵸? 예. 가연성인데 검지 경보 장치 중 그러면 검지 경보 장치에다가 꽂혀 글자가 그래가지고 검지 경보 장치?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폭 성능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 뒷부분만 읽으세요. 예외가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검지 경보 장치는 다 전기로 작동되는 거예요. 센서로 검지하면 제어부에서는 전기로 신호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설비가 뭐예요? 어떤 차단하는 자동 차단 밸브나 차단기가 있으면은 그것도 모터로 구동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로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전기에 연관된 설비죠. 그런데 이 방폭 구조로 된 걸 사용 안 해도 돼. 뭐가? 암모니아하고 브로마메탄은 예외에 해당되는 두 가지 가스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251번 똑같아. 답이 뭐예요? 암모니아나 브로마메탄. 같은 문제. 252번도 똑같아. 뭐예요? 암모니아나 브로마메탄. 맞죠? 네. 그쵸? 네. 253번도 똑같죠? 네. 전기설비를 방폭 성능을 가지는 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가스. 예외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암모니아나 브로마메탄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네.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254번은 뭐냐? 고압가스 제조실에서 가연성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를 방폭 구조로 하는 가스는 암모니아하고 브로마메탄 두 개나 나왔네? 근데 이건 예외가 아니고 방폭 구조로 해야 되는 가스를 물어본 거죠. 가연성 가스는 뭐예요? 방폭 구조로 해야죠. 네.
3번이 수소가 가연성 가스예요. 4번 같은 경우는 연소의 3요소 가연성 가스, 공기, 점화원 이것하고 상관없이 자기 혼자 발화가 돼. 자기 혼자 이것을 자기 발화하는 가스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연 발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가스는 제외해야 돼. 알겠죠? 이런 가스는 제외.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브로모메탄 자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 수소는 가연성 가스죠. 4, 7, 5수 4에서 75% 가연성 가스죠. 이건 제외합니다. 255번 가연성가스 제조 설비 또는 저장 설비 중에 전기 설비를 방폭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예외 두 가지죠. 암모니아와 브로마메탄. 그러니까 지금 위험 장소에서 정리해보죠. 위험 장소는 독성이다, 가연성이다, 가연성 가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누설되는 정도가 심하면은 0종, 좀 가능성이 있으면 뭐요? 1종. 어쩌다 파손이 됐다거나 동작을 잘못하거나 실수에 의해서 그럴 위험성이 있으면 뭐야? 2종. 그렇게 구분하고요. 위험 장소에는 가연성 설비이기 때문에 방폭 구조로 전기 설비를 해야겠죠? 방폭 설비 해야겠죠? 방폭 설비 구조를 다 주저 다 외우는 것보다도 한 가지는 알아둬야 될 것은 영종 장소에서는 본질 안정 방폭 구조로 해야 된다. 본질자가 들어간다. 알겠죠? 그 다음 이런 가연성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방폭 구조로 안 해도 되는 가스가 있다. 암모니아와 브로모메탄이다. 이것은 꼭 암기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